안녕하세요. 역사를 누리다입니다. 이번 편은 인천시 8번째 지역인 제물포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물포구는 인천시에 2026년 설치될 자치구입니다. 동인천으로 알려진 인천 원도심 지역 전체를 관할하는 자치구로 영종도가 영종구로 분리된 뒤 남은 중구 내륙 지역과 동구 지역을 통합해 원도심의 부흥을 꾀하기 위해 설정됐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1914년 설정된 인천부 행정구역과 유사해집니다. 제물포구 명칭은 조선 때 인천도읍부 다소면 소재 수군기지 일대를 지칭하던 지명 제물량 또는 제물진에서 비롯됐습니다. 제물포라는 지명은 제물량이 있는 포구지역이란 뜻입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을 계기로 인천항이 외부로 개방되면서 해외 각국의 주민들이 제물포 주변으로 모여들고 1899년 경인선 철도 개통을 통해 서울과 제물포를 잇는 교통망이 열리면서 문학산과 관교동 일대에 있던 인천의 중심이 제물포 일대로 이동하며 제물포는 인천 앞바다의 작은 포구 마을에서 세계와 서울을 이어주는 해양 관문 도시로 성장하게 됩니다. 1945년 해방 직후 부를 폐지하고 인천부 일대를 시로 개편하려던 과정에서 제물포시라는 이름으로 등장했으나 행정구역 개편이 17일 만에 좌초하면서 제물포시라는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현재 숭이동에 있는 제물포역은 과거 제물포와는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제물포구에는 동인천역, 인천역 일대의 도심과 월미도 여행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양장 역사문화의 거리입니다. 이 거리는 강화도 조약에 의해 1876년 부산, 1880년 원산에 이어 1883년 인천이 개항하며 계양장이 조성됐습니다. 계양장의 명성에 걸맞게 해외 각국 대사관과 관저 등이 들어서는데 1910년 한일병합을 끝으로 대부분의 나라들이 대사관을 매각하면서 그 자산들이 일본인들의 소유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1950년 6.25 전쟁, 1970년대 산업화가 추진되면서 근대 건축물들이 대규모로 멸실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유공원입니다. 자유공원은 1888년 조성된 대한민국 최초의 서양 근대식 공원입니다. 자유공원은 러시아 출신 토목기사 아파나시 세레딘 사바틴이 응봉산 일대의 공원을 설계했고 꾸준한 확장 작업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파나시는 대한제국 고종황제가 아간파천 당시 1년간 묵었던 러시아 공사관이 그의 작품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 축이자 한반도 유일의 임시정부였던 한성 임시정부의 수립을 의결한 곳이 자유공원이었습니다. 한성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23일 24인의 국민대회 13도 대표자들이 이 공원에 모여 국민대회 취지서를 발표하고 임시정부 선포문을 선언함으로써 수립되었습니다. 공원 조성 당시 시민들은 이를 각국공원이라고 불렀고 그 뒤 일본이 1914년 서공원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1945년 해방 후에는 공원 명칭이 만국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날의 명칭인 자유공원으로 바뀐 것은 1957년부터인데 인천 상륙작전을 지휘한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의 공을 기리는 뜻에서 맥아더 장군의 동상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자유공원 안에는 제물포구락부와 인천기상대가 있습니다. 제물포구락부는 1884년 조선 판교섭 통상사무 김홍집과 각국 대표가 조계장정에 서명하고 제물포 일대에 조계지가 설치되면서 이후 1901년 조계 당사자들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비공식 외교활동을 하기 위해 사교클럽인 제물포구락부를 만들었습니다. 1945년 해방 이후에는 미군 장교 클럽으로 사용하다가 1952년 이후엔 인천시의회, 인천시교육청, 인천시립박물관, 인천문화원 등의 목적으로 사용됐습니다. 제물포구락부는 2001년 방영 드라마 피아노에서 피아노 학원 건물로 사용됐습니다. 공원 안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근대식 기상 관측소인 인천기상대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홍해문입니다. 홍해문은 개항 당시 인천항과 인접한 중앙동과 관동 등지에서 거주하던 일본인들이 전동과 만석동으로 거류지를 확대하기 위해 뚫은 성문입니다. 홍해문은 일본 공병대가 1908년에 완공하여 상인천과 하인천을 잇는 도로가 뚫렸습니다. 네 번째는 차이나타운입니다. 차이나타운은 중화민국 봉적을 가진 제한 화교들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이 지역은 한적한 해안가 어촌이었으나 어촌이 변화하기 시작한 것은 강화도 조약에 의해 인천항을 통해 청, 일본, 서양 사람까지 몰려들면서 세계 각국의 문화가 유입됐습니다. 구한 말에는 일본인과 화교들이 섞여 살았고 8.15 광복 이후에는 화교들이 주로 거주하면서 차이나타운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차이나타운에는 중식당 공화춘이 있었는데 여기서 한국식 짜장면이 탄생했습니다. 공화춘은 산동성 출신 우이강 등 10여 명의 출자로 1908년 산동회관이라는 이름으로 개업했습니다. 당시에는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하는 중국식 여관인 객잔이었으나 1911년 신해혁명을 기념해 공화국의 봄이라는 뜻에서 공화춘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후 1953년 우이강의 아들인 우홍장이 매입해 가업을 이어가면서 1970년대까지 전성기를 누렸는데 결혼식, 회식 등 격식 있는 행사장으로 활용됐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당시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및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생기면서 많은 화상들이 경제적인 기반을 잃고 외국으로 이주하기 시작하자 고급 중급 요립집들은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3대째 이어져 오던 공화춘도 1983년 우이강의 손자 우심진대에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화춘 건물은 2012년 짜장면 박물관으로 새롭게 문을 연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화춘이 폐업하기 전 1980년에 우이강의 사위 왕이병이 공화춘 인근에 신승반점을 개업했습니다. 현재는 그의 딸 왕혜주가 운영 중이며 공화춘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애관극장입니다. 애관극장은 1895년 정치국이라는 부호가 협률사라는 이름으로 개관하였고 한국 최초의 공연장으로 사용됐습니다. 이 협률사는 1902년 서울 정동에 문을 연 협률사보다 7년 먼저 개관했습니다. 공연 장소를 의미하는 인천 협률사와 공연단체의 성격을 띠는 서울의 협률사는 한자가 서로 다릅니다. 협률사는 1925년 애관극장으로 개명되었고 1960년 개보수를 마치고 400석 규모의 극장으로 재개관했습니다. 이후 2004년 전면 개보수를 통해 멀티플렉스 영화관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신포국제시장입니다. 신포국제시장은 1884년 인천 화상 조계장정이 체결되어 청해 조계지가 설정되면서 채소를 파는 시장을 낸 것이 기원입니다. 신포국제시장은 1970년 정식 상설시장이 되었고 닭강정, 오색만두, 쫄면이 유명합니다. 먼저 닭강정은 신포닭강정이라 부르며 이 시장에서 가장 유명합니다. 그리고 신포 우리만두가 있는데 이곳에선 만두와 찐빵이 유명합니다. 마지막 쫄면의 최초 개발지인 태양당이라는 음식점이 있었는데 그 앞에 있던 광신제면이라는 면 제조회사에서 만든 면을 태양당에서 사용하여 음식을 만들었고 쫄깃하다는 의미에서 쫄면이라는 이름을 붙여 판 것이 유래가 됐습니다. 마지막 관광지는 월미도입니다. 월미도는 섬이 반달 꼬리 모양 같아 붙여진 이름입니다. 개화기 때는 러시아 해군의 석탄 창고와 일본 해군 기지가 이곳에 들어서면서 열강들이 이곳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병인양요 때 이 섬을 점령한 프랑스 해군은 지휘관 로즈 제독의 이름을 따 로즈섬이라고 했습니다. 해방 후 이 섬에는 대한민국 해군의 제2함대가 들어서고 휴전 이후에 1960년대까지도 월미도는 육지와 제방으로만 이어진 섬이었으나 1970년대에 들어 제방 주변의 바다를 땅으로 메우고 공장과 항만시설을 지으면서 육지와 연결된 반도가 되었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 월미도 해안 주변에 놀이동산이 들어서면서 수도권의 대표적인 해양 관광지가 됐습니다. 1999년 제2함대 사령부가 경기 평택시 평택 당진항으로 이전하며 인천해역 방어사령부를 남기고 인천시의 일부 부지를 반환했고 인천시는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데 이 공원이 현재의 월미공원입니다. 제물포구의 행정구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동구지역의 행정동은 인천 동구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 중구지역 중 인천 원도심 행정동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양동입니다. 계양동은 북성동과 송월동을 합쳐 2021년 개편됐습니다. 계양동에는 월미도와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원동입니다. 도원동은 개항 직후 일본인이 산에 복숭아 과수원을 만들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세 번째는 동인천동입니다.
동인천동의 지명은 과거 개항기 시절 이 지역이 송악동 인천부청의 동쪽에 있는 동네라고 해서 동인천이 붙여졌습니다. 동인천동에는 가천대학교 의료원의 모태가 된 이기려 산부인과가 기념관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신포동입니다. 신포동은 근대 개항 이후 최초로 도시화된 지역으로 개항기 역사의 태동지이자 근대사의 중심지입니다. 신포동에는 문화예술 공간인 인천아트 플랫폼이 있습니다. 원래는 대한통운이 쓰던 항만 곡물창고 건물이었습니다. 신포동 출신 인물로는 가수 송창식, 배우 황신혜, 개그맨 염경환, 배우 최현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신흥동입니다. 신흥동은 1946년에 새롭게 발전하고 부흥한다는 뜻에서 개칭했습니다. 신흥동에는 인천항만본사가 위치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연안동입니다. 연안동은 연안부두가 있는 곳입니다. 연안부두의 정식 명칭은 인천항 연안 여객터미널입니다. 연안부두에는 제주도행 노선이 있었는데 2014년까지 운항되던 선박은 오하마나호와 세월호로 청해진해운에서 운영하였으며 저녁 6시에 연안부두를 출항해서 2길 오전 9시에 제주항에 도착하는 노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가 침몰하며 회사가 폐업함에 따라 노선이 단항됐습니다. 세월호를 건조한 하야시칸의 조선소는 2차 세계대전 당시 군수공장으로 조선인이 강제 동원되었던 후카오리 조선소를 전신으로 1965년 설립된 일본의 조선회사입니다. 세월호는 2017년에 인양되었고 2018년부터 목포 신항에서 보존 중입니다. 마지막 동은 율목동입니다. 율목동의 유래는 밤나무가 많아 밤나무골이라고 부른 데서 유래됐습니다. 율목동은 1910년대 인근 내동과 함께 부자촌으로 유명했는데 영남 등지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 이곳에 살면서 곡식 중개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이번 편은 인천시 역사의 8번째 제물포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제물포구는 앞으로 새롭게 탄생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근대사를 확인할 수 있는 원산지였습니다.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